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원입니다. 자, 부동산 이제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반은살방에 투자라. 그러니까 말띠 운세를 좋게 하는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개운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띠생들이 이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본인 띠를 기준해 가지고 반환사방에 이제 투자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주상으로 보통 인수는 집을 말하고 이 토오행은 이제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주상으로 보통 천간은 이제 아파트, 높은 아파트, 지지는 아파트나 이제 집을 말하고 부동산도 말하고요. 이제 지장간에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으로 보는데 근데 사주상에 이제 상관이 없으면은 이 경매 물건에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가끔 이제 뭐 경매 물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크게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살다가 이제 쫄딱 망하거나 뭐 구설 관제수에 휘둘려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주팔자에 이제 상관이 없으면은 경매 물건에 투자하면 손해를 보니까 상관이 없는 분들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이 좋은 대운을 흘러야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본다. 우리가 인덕이 좋은 대운이 있고 인덕이 나쁜 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인덕이 좋은 대운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공돈을 얻는다. 뭐 부동산 투자에서 공돈을 얻는 거고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득을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뭐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운이 인덕이 이제 좋은 대운을 흘러가니 부동산으로서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반환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득을 보고 천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뭐 한 10년 전, 뭐 5년 전에 부동산 사놨는데 그 부동산이 뭐 잘못 사가지고 뭐 가격이 올리기보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요새 이제 부동산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게 원래 10,000원도 안 되는 거 뭐 2,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막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나하고 인연이 있는 성씨가 있고 또 인연이 있는 띠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없는 성씨, 이 평생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기별로 인연이 있는 성씨, 나하고 인연이 있는 성씨가 있고 인연이 없는 성씨가 있고 그 운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인연이 좋은 띠가 있고 인연이 나쁜 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말띠생만 먼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환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득 보고 천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손해를 본다 이랬는데요. 말띠생을 기준으로 말띠생한테 남서 방향은 이제 반환살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환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띠라든지 뭐 개띠나 범띠나 다 같이 남서 방향이 반환살 방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반환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장, 즉 요새 말이 안장이라는 뜻으로 말이 등에 안장을 놓고 그 위에 올라탄다. 아주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갈 때 어디 뭐 불편함이 있어서 어디 뭐 건강치료를 받으러 갈 때 전부 다 반환살 방향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승진과 출세를 상징하고 재물운세를 포함 사업운세 등 좋은 운세를 이를 달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말띠생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환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에 일단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 방향, 천살 방향에 있는 부동산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띠생이 여기서 이제 남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 방향을 기본적으로 미토 방향을 좀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북 방향은 이제 축토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북 방향 할 때 뭐 북쪽에 가까운 이제 동북 방향이 있고 동쪽에 가까운 동북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축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북쪽에 가까운 동북 방향이고 여기서 미토 반환살 방향 그 말띠상한테 미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가까운 이제 남서 방향인데 일반 분들이 이걸 구분하기 좀 쉽지 않아서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방향은 천살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룰 수 없는 상태, 아직 현실을 뜻은 세웠으나 아직 현실을 땅이 이룰 수 없는 상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하늘 보고 한숨질 일이 생긴다. 그래서 동북 방향 말띠생들이 천살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거 아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자, 사주를 보고 경매 물건의 요 사주를 한번 보죠. 아까도 이제 개띠생이라 그랬습니다. 개띠생이라 그랬으니까 말띠, 뭐 개띠, 그 다음에 범띠는 일단은 이제 이게 남서 방향, 즉 미토 방향이 반월살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고요. 축토 방향, 동북 방향은 천살 방향으로 나쁘다 그랬는데 뭐 요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인수가 뭐 사화고 오화거든요. 그러면 요런 지역하고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술토가 있으니까 이 서북 방향도 인연이 있는 거고 또 이게 남쪽 인수가 사화니까 남쪽도 인연이 있는 거고 요 사화니까 이제 동남 방향도 이 자기 사주팔제 인수라든지 토가 있는데 그 방향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매 물건에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매 물건 사가지고 이득 본 분도 많이 있고 손해를 아주 크게 봤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주를 보고 상관이 있으면은 경매 물건에 이렇게 간섭된 요인이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이렇게 간섭된 요인이 있으니까 이게 상관이거든요. 기에서 신을 보면 상관이고 또 상관이고 또 상관입니다. 이게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매 물건, 공매, 또 가압류가 들어간 물건, 담보 이런 물건을 샀을 때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경매 물건에 이제 투자하면 이득을 이제 보는 사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아까 인덕이 좋은 대운으로 흘러가면은 이득을 본다 그랬는데요. 자, 이분 사주는 여기에 3대운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인덕을 이렇게 3대운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 진사대운은 이게 여자분이거든요. 이분 이게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2살까지는 인덕이 약한 대운을 지나가서 부동산하고 좀 인연이 없고요. 43세부터 62세까지는 이 여자분이 인묘대운으로 인덕이 좋은 대운을 지나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일단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분이 이제 43살쯤 돼서 43세쯤 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실제 요거를 이제 인연 어떤 성씨 인연이 있는 성씨하고 인연이 없는 성씨 그 다음에 인연이 있는 띠를 따질 때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술 개띠니까 이걸 다 일로 이렇게 바꿉니다.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이렇게 바꾼 진술승미생은 인연 성씨를 따질 때, 띠를 따질 때 1대1으로 좀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41살쯤 돼서 부동산을 살라고 그럴 때, 지나간 띠하고는 인연이 없고 다가오는 띠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살이 됐을 때 이 진대운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자 용띠생하고는 인연이 없다. 일단 다가오는 이게 토끼띠는 다가오는 대운이 되니까 토끼띠하고는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을 살 때
41살쯤 돼서 부동산을 41, 42쯤 돼서 부동산을 살 때 용띠생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분을 물어봤더니 용띠생이야. 그럼 가능하면 사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건물이나 땅 주인이 용띠다. 그럼 가능하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토끼띠다. 그러면 인연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을 사시면 되겠고, 혹시 이제 띠를 모르는 경우에는 선천수를 기준으로 성씨를 가르면 돼. 이게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획하고 십행성씨고, 토끼라고 하는 것은 육획성씨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41살쯤 돼가지고 성씨를 봤더니 그분이 오획하고 십획성씨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오획성씨는 밭전자가 있고 십획성씨는 이게 서씨가 있거든. 요 띠하고 요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분이 요 사람이었다. 아니면 본인이 부동이었을 때 요 사람하고 이런 띠하고 거래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육획성씨였다. 아까 이분 41살쯤 됐을 때 이 토끼띠하고 인연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토끼띠면서 성씨가 육획인 성씨였다. 그러면 이제 온전전씨, 뭐 박씨 이런 성씨들은 육획성씨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씨들하고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이득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말띠생이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반환살 방향에 투자하라. 사주상으로 인수는 집이고 토행은 이제 부동산. 그래서 인수가 있는 분들은 아까 뭐 이분처럼 이렇게 인수가 강하게 있는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사도 되는 거고, 지지에 있으니까 뭐 아파트가 됐든 집이 됐든 좀 저층이라든지 땅이 되겠고, 뭐 술토가 있으니까 땅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으니까 경매물건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상관이 없으면은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반드시 손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덕이 좋은 대운을 흘러야 부동산 투자를 이득을 본다. 아까 이분은 이제 42살까지는 진사 대운 흘러서 여자분이기 때문에 인덕이 별로 없었어요. 이 시기에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43살부터 부동산을 투자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반환살 방향에는 부동산에 투자라. 그러니까 말띠생인 제 경우는 남서 방향이 반환산이니까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동북 방향 천사, 여기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축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고, 아까 천살 방향 빼고 나서 이 오화라든지 사화라는 이게 또 이제 방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오화는 남쪽이고 사화는 동남, 남쪽에 가까운 이제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투자해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술토가 있으니까 이 술토라고 하는 건 서북 방향입니다. 어쨌든 이 방향도 인연이 있다. 근데 절대적으로 축토 방향, 동북 방향에 있는 땅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땅을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땅을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했네, 뭐 그 사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갈 때 아까 이 말띠생은 남서 방향이 좋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서 방향에는 부동산은 좋은데 절대 동북 방향에는 부동산은 가지 마라. 이건 천살 방향에는 부동산은 자기한테 손을 끼치는 거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 성씨나 띠를 한번 보고, 또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씨나 한번 띠를 봐서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이제 반환살 방향에 투자하라. 그 말띠생에 대해서 말띠생 운세를 좋게 하는 개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